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SY입니다. 모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판례와 사례로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임대인의 허락을 받고 세입자가 또 임대를 한 적법한 전대인 적법전대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병이 을에게 전대차 계약상의 차임 지급 시기 이후에 차임을 지급한 경우에는 병은 갑에게 그 차임의 지급으로서 대항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차임 지급 시기 이전은 대항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갑과 을의 차임 지급일이 10일이고 을과 병의 차임 지급일도 10일일 경우 병이 을한테 10일보다 빠른 8일날 미리 차임을 지급했는데 만약 을이 갑한테 차임을 10일날 못 줬으면 갑은 병에게 을 대신 차임을 달라고 하면 병은 갑한테 차임을 또 줘야 합니다. 따라서 병의 입장에선 차임 지급일보다 괜히 미리 주어서는 좋을 것이 없습니다. 차임 지급일 이후에 주면 방금과 같은 상황에서 갑이 달라고 하더라도 을에게 줬다고 대항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갑과 을의 임대차 관계가 기간 만료나 채무 불이행에 의한 해지 등으로 소멸하면 병의 전차권도 소멸합니다. 이는 갑과 을이 기간이 만료하거나 을이 갑에게 차임 지급을 안 해서 계약이 해지되면 을과 병의 전차권도 소멸한다는 뜻입니다. 단, 갑과 을의 합의로 임대차 계약을 종료하더라도 병의 전차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갑과 을이 합의로 해지하는 상황입니다. 계약 만료로 해지 말고요. 이때는 을과 병 사이의 전차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즉, 갑의 집에서 전대차 기간 동안 병은 을과의 전대차 관계를 근거로 기간까지 지낼 수가 있습니다. 다음, 병이 갑에게 임차물을 반환하면 을에 대한 반환 의무를 면합니다. 즉, 병이 집 나가겠다고 말하면 을에게 나간다고 말 안 해도 됩니다. 그래도 관례상 을에게도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변속기간에 약정이 따로 없을 때 임대인이 을에게 해지 통보를 할 경우 전차인인 병에게 그 해지하는 사유를 통지하지 않을 경우 병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전속기간에 약정이 따로 없는 임대차의 경우 임대인은 기존 임차인과 전차인 모두에게 해지 사유를 통지해야 안전합니다. 단 이때 기존 임차인 을이 차임을 지급하지 않아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해지할 때는 병에게 따로 통지하지 않아도 계약을 해지하고 나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적법 전대 정리사항입니다. 필요하신 분은 메모해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임대인의 허락 없이 임차인이 제3자에게 임대사업을 하는 무단전대입니다. 기본 원칙은 무단전대도 최초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없을 뿐 무단양도든 무단전대든 당사자 을과 병 사이에서는 유효하다입니다. 1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갑은 무단전대를 이유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뒷부분에서 다른 사례와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2번 임차인 을은 전차인 병에게 건물을 인도하여 전차인 병이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다. 추가로 을은 임대인으로서 수선 의무, 비용 상환 의무, 담보 책임 등의 의무를 지게 됩니다. 줄여서 수비담, 비수담 이런 식으로 외우시면 됩니다. 수선 의무, 비용 상환 의무, 담보 책임에 관한 내용은 아래 내용 설명을 참고해 주십시오. 3번 임차인 을과 전차인 병의 전대차 계약에도 불구하고 원 임대인 갑과 최초 임차인 을의 임대차 관계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4번 임대차 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원 임대인 갑은 전차인 병에게 불법 점유를 이유로 한 차임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잘 기억하셔야겠습니다. 마치 손해가 있는 것처럼 보이나 임대인의 입장에선 을이나 병이나 그 누가 살든지 거주하는 그 취지는 같으므로 손해가 없다고 판례는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불법 점유를 이유로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손해배상을 하려면 다른 사유로 청구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5번 임차인 을이 건물의 소부분을 병에게 사용하게 한 경우에 갑은 이를 이유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건물의 임차인이 그 건물의 소부분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 임차권의 양도와 전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을이 건물의 소부분을 병에게 사용하게 한 경우에 갑은 이를 이유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6번 을은 병에게 갑의 동의를 받아줄 의무가 있습니다. 7번 임대인 갑이 무단 양도나 무단 전대를 이유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지 않는 한 여전히 갑을 간의 계약은 유효하게 존속하므로 임대인은 임차인 을에게 차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갑은 을에게 차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8번. 을의 무단 전대가 갑에 대한 배신 행위라고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갑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만약 병이 을의 배우자이고 X 건물에서 동거하면서 함께 가구점을 경영하고 있다면 갑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아까 1번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갑은 무단 전대를 이유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라고 했던 내용에서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는 판례라고 보시면 됩니다. 9번. 만약 을이 갑의 동의를 받아 임차권을 병에게 양도하였다면 이미 발생된 을의 연체 차임 채무는 특약이 없는 한 병에게 이전되지 않습니다. 10번. 갑은 병에게 불법 점유를 이유로 건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는 있지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앞서 4번에서 말씀드렸었던 손해배상 청구도 못하니 함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건물의 반환은 판례다 보니 말이 거창한데 집에서 나가라는 뜻입니다. 집주인 허락도 없이 살고 있는 병에게 당연히 나가라고 할 수 있겠죠. 무단 전대 정리사항입니다. 필요하신 분은 메모해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구독 감사합니다.